신경증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환상에 매달려 있는 한 한계를 인정할 수가 없기에 영광을 향한 추구는 끝없이 계속된다. 그는 이상화된 자아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박에 몰려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의 문제는 애초에 고려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어야 한다. 그는 산을 오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서 있고 싶어 한다. 신경증적인 영광을 추구할 때는 실제로 무엇이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가로 초점이 옮겨간다. 사람들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겉으로 완벽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특별해 보이려는데 몰두하게 된다. 마치 내면의 진실보다 외부의 시선과 이미지가 전부인 것처럼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상상력은 조용히 일을 시작한다. 상상력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상화된 자아의 초상을 그려넣는다. 그 초상은 결함이 없고 전능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모습이다. 현실의 나와는 다르지만 불안과 결핍을 덮어주는 완벽한 판타지다. 그렇게 그 이미지는 점점 또렷해지고 마침내 그 사람은 현실 속 자신보다 그 허구 속 자신을 더 진짜 나처럼 느끼게 된다. 신경증적인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화려한 자아상을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할 것을 요구한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느끼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환상에 맞춰 행동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경증적 인간의 근본 불안이란 자신이 작고 하찮고 무력하며 버려질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끊임없는 감각이다. 세상은 나를 속이고 모욕하고 배신하고 해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부모의 사랑조차도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불안을 더 깊게 만든다. 신경증적인 사람은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성향마저도 미덕으로 포장하는 놀라운 재주가 있다. 예를 들어 비굴한 태도는 선함으로, 자기중심적인 공격성은 힘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는 일이라는 치명적인 습관을 피하는 능력으로 둔갑시킨다. 이렇게 결점을 아름답게 색칠해 자랑스럽게 내보이지만 그 뒤에는 완벽하고 신적인 이상화된 자아와 현실 사이에 깊은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이 바로 신경증의 토대이며 수많은 좌절의 원천이다. 자존심과 자기 혐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다. 그것들은 동일한 내면 과정의 두 표현이다. 정신분석가인 캐런 호나이는 자존심과 자기 혐오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면의 두 얼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호나이가 말한 이상화된 자기 개념과 깊게 연결되죠. 그 뿌리는 이상화된 자기의 형성과 분열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과 안전함이나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린아이는 불완전한 현실의 자기 자신을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함이 없고 전능하면서 사랑받을 만한 이상화된 자기를 상상하게 되죠. 이제 자기 자신을 이 이상화된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내가 이렇게만 되면 모든 게 안전해진다 라고 믿게 됩니다. 문제는 현실의 자기와 이상화된 자기 사이의 간극이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자존심은 이상화된 자기에서 나옵니다. 나는 특별하고 결함 없는 존재다 라는 믿음인 자존심은 현실의 자기를 부정하면서 이상화된 자기와 동일시를 할 때만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자존심은 매우 취약하고 타인의 말과 반응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때 자기 혐오는 이상화된 자기가 아니라 현실의 자기에서 나오죠. 현실의 자기는 필연적으로 이상화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현실의 자기가 이상화된 자기에 도달할 수 없을까요? 이 이상화된 자기 자체가 현실을 바탕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고 환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판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본질에 한계점을 모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높아집니다. 정상에 오르면 더 높은 곳, 완벽에 도달하면 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한계가 없죠. 현실적인 인간은 신체도 정신도 자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제약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이상화된 자기는 이런 제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판타지는 이런 불일치 때문에
현실의 자신을 늘 부족한 상태로 평가하죠. 이상화된 자기와 비교될 때마다 현실에 존재하는 나는 결함투성이, 실패자, 모자란 인간으로 느껴집니다. 자존심과 자기혐오라는 양극단의 감정은 서로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상화된 자기의 자존심이 내가 기준이야 라고 외칠수록 현실에 존재하는 나는 더 모자라고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자기혐오가 커질수록 이 괴로움을 견디기 위해 더 강하고 이상화된 자기의 자존심에 매달려야만 하죠. 이렇게 자존심과 자기혐오는 서로를 의지하고 강화하면서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자존심과 자기혐오는 뿌리가 같은 동일 구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도 무너지게 되죠. 이 둘은 높이 쌓아올린 성과 그 밑에 깊은 구렁처럼 하나가 높을수록 다른 하나도 더 깊어집니다. 호나이가 자존심과 자기혐오는 뗄 수 없는 한 덩어리라고 말한 이유는 둘 다 이상화된 자기라는 허구적인 이미지에서 나왔고 서로를 강화시키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죠. 이 무한반복에서 벗어나려면 현실의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상화된 자기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마음을 줄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호르나이가 묘사한 이상화된 자아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의 문제는 애초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보면 신경증적인 사람이 가능성과 한계를 저울질할 수 있는 현실 감각 대신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내적 명령에 지배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해야 한다의 폭정이라는 용어로 이상화된 자기가 내리는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명령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명령은 합리적이거나 어떤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 한다, 모든 상황에서 대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무의식의 요구가 되죠.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가치하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호르나이가 정리한 무의식의 폭정이 만드는 10가지 마음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신경증적인 사람이 어떤 자기 명령 속에서 살고 있는지가 생생하게 느껴지죠. 신경증적인 사람이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내적 명령문 중 첫 번째는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 라는 명령입니다. 실수나 결함은 무가치하다는 뜻이라서 허용이 되지 않죠. 두 번째는 나는 모든 상황에서 강해야 한다 입니다. 약함이나 두려움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세 번째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한다 라는 명령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 존재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항상 옳아야 한다 라는 내적 명령이죠. 틀리거나 무지해 보이면 가치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 라는 무의식의 명령입니다.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이 닥칠 거라는 불안이 있죠. 여섯 번째 명령은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라는 내적 명령입니다. 작은 실패조차도 인생의 실패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일곱 번째 내적 명령은 나는 언제나 최고여야 한다 라는 명령입니다. 평균이나 평범한 것은 이들에게 열등하다는 의미가 되죠. 여덟 번째는 나는 절대로 약점이나 결점을 드러내선 안 된다 라는 명령입니다. 약점을 드러내면 거절과 경멸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홉 번째는 나는 내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 라는 내적 명령입니다. 분노나 슬픔을 드러내면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열 번째는 나는 모든 면에서 자급자족해야 한다 라는 내적 명령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면 약해지고 상처받게 될 수 있다고 느끼죠. 이런 신경증적 인간의 무의식의 목소리는 현실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이상화된 자기의 완벽한 기준에서 생겨나죠. 한번 어기면 수치심과 자기혐오가 올라오고 이를 덮기 위해 더 강한 명령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캐런 호르나이는 이렇게 신경증을 이상화된 자기와 현실의 자기와의 괴리에서 봤는데요. 어린 시절 사랑과 안전함, 인정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과 무력감을 견디기 위해 상상 속에 완벽하고 결함 없는 자기를 만듭니다.
이 이상화된 자기는 현실에서 느끼는 열등감과 불안을 보상하는 심리적인 방어물이지만 동시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죠. 신경증적 인간은 현실의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이상화된 자기만이 진짜 나라고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신경증적인 사람이 과정이 아니라 즉각적인 정상만 원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과정은 결핍을 드러냅니다. 오르는 동안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죠. 신경증적 사람에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불안과 자기 혐오를 불러옵니다. 보여지는 결과가 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정상에 이미 서 있는 상태가 나의 존재를 정당화해줍니다. 그 이상적인 순간만이 나의 불안에서 잠시 해방되는 순간이 되죠. 신경증적 인간이 타인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습관이라서가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의 존립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안정적인 자기 가치가 없으면 외부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죠. 타인과 비교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나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비교는 내 존재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이상화된 자기와의 거리를 실감하게 되고 바로 열등감이나 수치심, 경쟁심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한 면이 있어야만 잠시 불안이 줄어들죠. 호르나이는 이것을 영광을 향한 신경증적 추구라고 불렀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행동의 뿌리가 성취 욕망 자체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라는 것이죠. 신경증적 인간에게 정상은 성취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부정에서 잠시 벗어나는 피난처가 되죠. 이 때문에 신경증적인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눈에 정당해 보이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죄책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호르나이가 말하는 이 죄책감은 도덕적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부정에서 비롯된 죄책감이죠. 어린 시절 안정된 애정과 받아주는 사람의 안정성이 결핍되면 어린아이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긴 잘못된 존재라는 감각은 호르나이가 말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없는 뿌리 없는 죄책감으로 연결되죠. 호르나이가 자유부유성 죄책감이라고 칭한 뿌리 없는 죄책감은 어떤 특정한 잘못이나 사건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지속적이고 막연한 죄책감입니다. 어떤 현실이나 사실에도 연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죠. 보통 죄책감은 구체적인 행동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과하고 풀어내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서 죄책감이 생겼다면 사과하고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수정할 수 있죠. 뿌리 없는 죄책감은 그 원인이 추상적이고 자기 존재 자체를 겨냥하게 되기에 해결 경로가 없고 오히려 신경증적 구조를 강화하는 불멸의 연료가 됩니다. 뿌리 없는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 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다 라는 존재 전반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건 내가 본질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무의식은 믿어버리죠. 이런 뿌리 없는 죄책감은 특정 사건이 없이도 그 사람의 인생 내내 배경음처럼 깔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생긴 존재의 근본 불안과 자기 부정의 뿌리에서 시작되죠. 이렇게 되면 논리 없이 뭘 해도 어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나는 어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 인간은 정당화하려는 강박을 보입니다. 이 죄책감은 의식적으로는 느끼기가 힘들어서 대신에 내가 옳다, 나는 정당하다 라는 증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하죠.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 이 죄책감은 잠시 덮어집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자기 가치감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자마자 죄책감은 또 고개를 들죠.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호르나이는 정상집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상집착은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상화된 자기와 동일시된 상태를
즉시 완전하게 성취하려는 강박을 말하죠. 정상은 성취의 정점이기보다는 내 존재가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신경증적인 사람에게 정상은 자기 혐오와 존재적 죄책감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가 되죠. 신경증적인 인간이 정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결핍을 직면하는 불안 자체를 견디기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입니다. 결국 그녀가 묘사하는 정상 집착은 이상화된 자기와 현실의 자기의 간극을 견디지 못해서 과정없이 곧바로 완벽 상태로 들어가려는 강박입니다. 이는 완벽주의와 자기 혐오, 뿌리 없는 죄책감이 동시에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죠. 정상 집착에 빠진 사람이 타인과 끝없이 자신을 비교하는 이유는 신경증적인 사람에게 정상은 단순히 높은 성취의 의미가 아닌 자기 존재의 가치가 확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자신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하고 그 기준점은 타인이 되죠. 무의식의 목소리는 항상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기에 최고의 위치라는 절대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위치로 자신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이 나보다 잘나면 자기 혐오와 뿌리 없는 죄책감이 올라오죠. 나는 아직도 부족하네, 아직도 정상에 못 섰네 라는 목소리는 끝없이 더 높은 정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정상 집착과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은 서로 맞물려 있기에 심리적으로 타인을 이겨야만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죠. 이는 영광을 추구하면서 타인과 끝없이 비교하고 불안을 덮으려고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런 신경증적 성격이 현실적으로 건강해지는 핵심은 이상화된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현실적인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완벽해야 한다는 폭정의 목소리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로 들어가려 할 때 즉시 비교를 멈추는 신호를 설정하고 실제 내 경험에 집중해야 하죠. 또한 자기 혐오나 자기 부정이 몰려오는 순간 이건 나를 마비시키는 독이야 라고 인식하고 비난 대신에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라는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호르나이는 신경증적인 인간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런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연습을 위해서 하루에 주어진 나의 에너지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에 대한 집착 대신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완수하는 경험을 반복하면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내부 증거가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죠. 자아의 상당 부분이 억압과 억제, 이상화와 외부 영향에 가려져 버릴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도 형체도 없이 떠도는 그림자처럼 느껴진다. 어쩌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하루도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하는 나 자신의 진정성과 진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